네, 그럼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조 인사이트조 조장이자 발표를 맡은 임대현입니다. JSP 팀 프로젝트 5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인사이트는 중고거래 중개 사이트라는 주제로 웹 프로그래밍을 진행했습니다. 차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개발 환경과 개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팀원 구성, 역할 분담, 중요 코드 몇 개 잠깐 살펴볼 것이고 그 이후에 프로젝트 시연해보고 팀 후기 알려드리면서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환경과 개발 일정입니다. 어, 개발 일정이었는데요. 3월 24일에 처음 팀이 꾸려졌을 때 회의를 통해서 바로 주제를 선정을 진행을 했고 그 이후 다음 주 월요일 날 플로우 차트 초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 날에 ERD 설계, 그 후에 투표를 통해서 아이디를 어떤 것을 쓸지를 선정을 했고 그 이후 아이디가 선정까지 된 후에 아이디로 선정됐던 인텔리제이를 사용을 하면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구축이 완료된 직후부터 프론트와 백이 모두 공동으로 함께 작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작업들이 4월 7일 정도에 마무리가 되었고 이번 주 10, 11, 12일 동안 최종 점검과 문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프로젝트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플로우 차트인데 어, 저희는 중고거래 사이트지만 100% 회원제로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인덱스 페이지가 로그인하는 페이지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인덱스 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인 레지스터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로그인 후 메인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창의 레지스터는 회원 정보를 받아서 유저 인서트라는 클래스로 이동을 하게 되고 로그인 후 메인 홈으로 이동하게 되면 메인 홈에선 마이 페이지, 제품을 등록하는 프로덕트 업로드, 내가 등록한 제품들을 확인하는 마이샵, 그리고 어떤 제품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프로덕트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페이지는 그 성격에 맞게 요청에 따라 알맞은 백엔드 구현을 통해서 페이지에 맞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를 보셨을 때 메인홈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인덱스와 레지스터 페이지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들은 헤더와 푸터들이 모두 통합이 되어 있어서 메인홈에서 마이 페이지도 갈 수 있고 마이 페이지에서 프로덕트 리스트, 마이샵 이렇게 모두 전부 다 이동이 가능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ERD 다이어그램인데 저희는 세 개의 테이블을 사용을 했습니다. 유저 아이디와 각종 유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TBL 유저라는 테이블을 사용을 했고 상품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프로덕트 그리고 상품 분류,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가 있는 프로덕트 카테고리 테이블이 존재를 하고 프로덕트 카테고리 넘버와 유저 아이디는 각각 TBL 유저 테이블과 프로덕트 카테고리 테이블에서 포렌키로 받아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했던 기술들인데 개발 환경으로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DE로는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사용을 했고 깃배시를 통해서 깃허브와 인텔리제이를 연동하고 이후 프로젝트를 깃허브를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서버로는 수업 때 사용했던 것처럼 아파치 톰캣을 사용했고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DB로 설정을 한 후에 DB버로 쿼리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품 사진을 등록할 때 필요한 COS 기술과 비동기로 페이지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바꿔주는 AJAX와 JSON 등 많은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구현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팀원 구성과 역할 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도형 색깔이 좀 의미가 있는 건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도형이 백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프론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저와 부조장인 상기님이 플로우 차트와 ERD 다이어그램을 구축을 하면서 일정간 개발 환경을 구축한 후에 필요한 자르 파일들과 함께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배포를 했고 이후 프론트와 백이 나눠졌지만 함께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가 약간 좀 각각의 개별 작업들을 실행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대부분 여기 모든 페이지나 아니면 백엔드 작업들도 최소 3, 4명 이상 함께 진행하면서 소통하면서 개발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냥 단편적으로 기여도가 높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좀 이따가 시연할 때도 보시겠고 지금 여기 PPT에도 나와 있는데 PPT 좌측 상단에 있는 인사이트 로고나 아니면은 좀 이따 이제 시연할 때 페이지에 있는 인사이트 로고도 저희 팀원 중에 태아님이 직접 디자인을 해줘가지고 배포를 해줬던 내용이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중요 코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션 처리인데 플로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프로젝트는 100% 회원제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에서 유저 세션을 JSTL로 받아와서 만약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래서 세션이 만약에 널 값으로 되어 있다면 배너의 기능들이나 상품의 내용들을 보여주지 않는 처리를 해놓아서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사진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내용이 세션이 널 값일 때,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강제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페이지에 접근을 했을 때 나와 있는 배너인데,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밑에 사진처럼 유저 정보나 홈 상품 판매하기가 뜨지 않는 걸로 해서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윗사진에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게 혹시 상품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품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밑에 카테고리라는 창이 떠서 카테고리를 눌러야 이제 제품들이 나와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것이라서 실제로는 보안성을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모든 페이지에서 이게 이제 헤더와 네, 이제 헤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배너에서 홈과 상품, 유저 이름, 그리고 판매하기의 기능들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샵 페이지의 중요 코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샵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이동 요청을 받았을 때 바로 컨트롤을 통해서 마이샵 페이지에 필요한 제품 목록들을 받아오는 백엔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션에 있는 유저 아이디가 일치하는 DB의 튜플들을 가져와서 방법문을 통해서 나열이 되도록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모두 제목을 누르면 프라이머리 키인 프로덕트 넘버를 파라미터로 넘기면서 그 제품에 맞는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가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점은 판매 여부라고 되어 있는 토글 스위치인데, 이 토글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눌렀을 때 AJAX를 통해서 판매 지속 여부에 대한 변수로 DBA에서 지정되어 있는 프로덕트 스테이트를 Y에서 N으로 변경시켜주는 백엔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위치를 눌렀을 때 진행되는 AJAX 체인지 체크를 보시면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눌러주면은 판매 종료라는 알러트문이 뜨면서 백엔드에서 DB에 접근을 해서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판매 중에서 판매 종료라고 넘어가는 백엔드 처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테고리 페이지입니다. 구현 방식은 마이샵과 상당히 유사한데, 카테고리 인이라는 페이지를 이제 리퀘스트를 하게 된다면 카테고리 액션에서 카테고리 페이지에 넘어올 때 마이 페이지를 사용해서 올 프로덕트라는 리스트 변수에 모든 제품들의 정보를 갖고 와서 나열을 하게 됩니다. 이 제품들은 모두 뭐 제품 번호가 함께 히든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아까처럼 클릭 시 제품 번호에 맞는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 CSS 코드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 PPT에 여기 상단에 적혀 있는 라디오 코드들이 배너와 함께 사용자의 스크롤에 관계없이 계속 화면에 따라와서 내려오게 되는 CSS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시다시피 여기 스크롤이 중간까지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너와 카테고리에 있는 사이드바가 같이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드바에서 선택한 옵션은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서버에 전송이 되어서 사용자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상품을 필터링을 하고 검색 결과를 줄이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에서 이제 에이직스 처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액세서리를 선택했을 때는 카테고리 창에 액세서리에 관련되어 있는 카테고리의 제품들만 남게 되고, 반대로 이 밑에 사진처럼 전자기기 카테고리를 골랐을 때는 전자기기 관련된 제품들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캐러셀 슬라이드입니다. 캐러셀 슬라이드도 그 이제 인덱스와 회원가입 페이지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에 이제 배너와 함께 붙어 있는데, 이건 이제 디자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CS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러셀 슬라이드는 이제 웹페이지 슬라이드 쇼를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HTML 코드인데, 이제 이 슬라이드 쇼가 어, 그 사용자가 유저 입장에서 마우스를 이제 눌러서 드래그를 할 시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순환하면서 보여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시연을 할 때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요 코드 마지막인데, 마지막 중요 코드는 프로덕트 업로드 액션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코드는 이제 프로덕트 업로드라는 이제 JSP 페이지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어, 제품으로 업로드를 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사진을 최대 3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코드들로 받아올 수가 없는 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첨부 파일로 받아서 이제 저장하는 기술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COS 기술을 사용을 해서 가져오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COS 기술을 사용을 해서 첨부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할 때는 인코딩 타입이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는 것이 꼭 적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때 메서드가 반드시 포스트로 되어 있다는 점이 이제 좀 특이점인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진을 갖고 올 수가 없다는 특이점이 있어서 저렇게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그 밑에는 이제 프로덕트 업로드 액션에 있는 코드 내용인데, 여기 로케이션 변수는 첨부된 사진이 내 로컬 컴퓨터에 저장이 될 때 어떤 경로에 저장이 될지를 지정을 해놓은 것이고, 맥스 사이즈는 말 그대로 계산식을 통해서 최대 5MB 이하의 사진을 받아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멀티라는 이제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이제 객체를 선언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new default file rename policy라는 게 보이실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을 갖고 와서 저장을 할 때 이제 지정된 폴더에 저장을 할 때 만약에 폴더 내에 이미 그 저장하려는 사진이랑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은 COS 자체적으로 이제 있는 기술인데, 어, 파일의 이름을 자체적으로 뭐 숫자를 붙이거나 아니면 글자를 하나 삭제를 해가지고 겹치지 않게 지정을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받아오면은 이후 이뉴머레이션 객체를 통해서 멀티파츠로 받아온 사진들의 이름을 받아온 후에 추가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해스머 엘리먼트 그리고 while문을 사용을 해서 파일의 이름 3개를 모두 가져옵니다. 이때 가져온 값이 널이라면 DB에도 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부문을 사용을 해서 이제 DB에 널 값 처리가 되어 있게 설정을 해두었고요. 여기에 이제 이 부문 같은 경우에 파일네임 2와 파일네임 3만 있는 이유는, 저희가 파일네임 1 같은 경우에는 이후 사진을 가져와서 나열을 할 때 프로덕트 이미지 첫 번째 거를 썸네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거는 난널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네임 2와 3는 널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문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1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DTO의 멀티로 받아온 파라미터를 저장을 해서 다우를 통해서 DB에 추가하는 백엔드 구현을 이제 PPT로 가져왔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백엔드 작업들이 있었었는데, 저희 팀원들이 모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제 프로젝트 목표 중에 하나가 CRUD를 확실하게 구축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총 11개 액션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고, 뭐 액션 코드 외에도 AJAX를 통한 여러 가지 코드와 뭐 마이바티스 SQL 코드도 있긴 한데, 이거를 제외를 해도 이제 CRUD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잘 나누어져서 CRUD가 모두 구현이 됐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프로젝트의 중요 코드들을 모두 살펴보았고, 시연을 통해서 직접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덱스 페이지고, 당연히 밸리데이션 체크는 모두 돼 있지만은 일단은 뭐 다른 조에서 모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고, 회원가입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면서 미리 넣어놨던 이제 테스트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네, 이게 이제 메인홈으로 넘어온 모습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캐러셀 슬라이드가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메인홈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최근 8개의 제품들이 이렇게 상단에 계속 뜨는데, 좀 이따가 이제 회원가입해서 판매하기를 눌러서 이제 프로덕트를 업로드한 다음에 이게 잘 갱신이 되는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테스트 데이터만 이제 보여드리는 목적이라서 마이 페이지로 이제 먼저 넘어오게 되면은, 아이디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제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API를 가져와서 우편 번호와 상세 주소가 모두 설정이 된 목록으로 나중에 변경하기를 눌렀을 때 DB에 접속을 해서 업데이트가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샵을 보여드릴 건데, 마이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식으로 유저 아이디를 갖고 와서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가 테스트 01이라고 맨 처음에 제가 로그인을 할 때 사용했던 아이디를 이제 파라미터로 갖고 오게 되는데, 마이샵 페이지로 넘어올 때 유저 아이디 세션에 있는 유저 아이디를 가져와서 DB에 접속을 DB에 접근을 해서 유저 아이디가 테스트 01인 모든 제품들을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맨 처음 들어왔을 때 판매 여부가 그 DB에 접속을 했을 때 가져온 튜플에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N으로 되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판매 여부가 클로즈라고 되어 있게 되고요. Y로 되어 있으면은 오픈으로 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르면은 네, 판매 시작,
판매 종료가 이렇게 잘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카테고리를 그리고 이제 마이샵에서 내가 올린 제품들의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잘 넘어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카테고리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모든 제품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갖고 오게 되고 카테고리에 맞게 전자기를 눌렀을 때는 전자기에 맞는 제품들만 뜨는 것, 그리고 액세서리를 눌렀을 때는 액세서리에 관련된 페이지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도 전부 잘 눌렀을 때 사진도 잘 나오면서 페이지가 잘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원가입도 한번 실행을 해서 한번 직접 사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그냥 임의로 아무거나 사용을 하겠습니다. 중복 확인도 에직스를 통해서 구현을 한 상태이고요. 잘 작동합니다. 주소는 회원가입할 때는 서울시로만 적어 놓겠습니다. 네, 회원가입이 잘 진행된 것을 알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을 한 정보로 로그인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판매하기도 한번 직접 진행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방금 회원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상점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판매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덕트 업로드를 할 때는 사진은 최대 3개까지 업로드가 가능한데 우선 저는 사진 3개를 모두 추가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사진은 모두 여기 이미지 미리 보기에서 보실 수 있고 눌러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액세서리를 설정을 할 거고 그리고 그리고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제품 사진이 모두 새 거라서 좀 주제랑 안 맞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테스트 밸류로 갖고 온 사진들이 이제 따로 어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갖고 올 수가 없어서 새 상품 제품 사진을 사용했던 것이지 실제로 주제는 그 중고거래 사이트가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폴더에 아까 지정해 놓았던 C 드라이브에 있는 인사이트의 웹 폴더 안에 있는 프로덕트 이미지 폴더 안에 사진들이 잘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사진을 원래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서버를 한번 재가동을 해줘야 잘 갖고 오더라고요. 서버 한 번만 재가동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자, 원래 올렸던 사진이 그대로 잘 올라오는 것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입력했던 사진과 그 제품 이름과 카테고리 그리고 제품 디테일 가격까지 잘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의 상점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고 판매부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주소도 다음 API를 가져온 것도 어, 잘못 들어갔네요. 음, 뭔가 오류가 났던 것 같은데 실제로 아까 변경했던 내용은 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연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팀원들 후기 보면서 질문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